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무이님 방송을 6년째 즐겨 듣고 있는 알랑 시미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 30이고 평범한 직장인인데 누구나 알 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저는 아니, 뭐 그 회사 협력업체라서 네임드에 얹혀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좋게 보입니다, 저는. 아, 감사합니다. 네, 되게 열정이 있으시고 일에 그 네. 자부심도 있으시고. 자, 오늘 쌈 더 게스트에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회사에 협력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청업체가 상주하면서 꽤 많이 있거든요. 100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네, 제 아시는 분이 여기 업체의 사장님이셔서 그 청년 키움 공지 2년 하고 들어갔거든요. 예, 이번 달에 입사 2년 되는 날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겪었던 좀 기이한 현상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좀 제보해 보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 시작해 네. 주시죠. 일단 회사 단지가 진짜 크고요. 그 네. 안에 건물들이 많은데 이게 다 생산 라인이에요. 라인에 기계들이 있고 그 라인 기계들을 가동시키는 기계실이 또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인제 이 기계실들을 순찰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보고하고 또 바닥 닦고 설비 청소하고 인제 이런 일인데 건물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요. 건물 하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400 미터가 돼요. 오, 꽤 예. 기네요. 예. 그래서 걸어가는데 5-6분 정도 걸리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건물이 큰 데에 비해서 안에 근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게 혼자 일할 때는 인적이 드물거나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네. 곳들은 진짜 되게 음산해요. 그런 곳들은 형광등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달아 두거든요. 굉장히 음산해요. 그 음산한 곳 중 하나가 가스 제어실 앞이었는데 그 네. 구조가 제가 아까 기계실 안에 딸린 방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는 형광등이 많아요. 네, 엄청 많아서 대낮처럼 환한데 거기 앞에를 지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면 딱 쳐다보면 저도 모르게 저 환풍구 쪽으로만 눈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 일부러 거기 막 달려가고 청소도 그 앞에만 이렇게 피해서 하고 그랬어요, 거기 네. 머물러 있기가 싫어서. 근데 바닥이 에폭시라 그래서 그게 반들반들 빛이 나는 좀 포장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밀린 곳이랑 청소가 된 곳이랑 안 된 곳이랑 이렇게 눈으로 봐도 그 차이가 나요. 반장님이 그걸 순찰을 돌다가 발견한 거예요.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야, 너 왜 거기 가스실 앞에만 청소 안 돼 있냐. 오, 먼지가 그렇게 쌓일 정도면 얼마나 안 한 거냐. 너 내가 자주 안 와 본다고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 너한테 믿고 맡긴 구역이니까 좀 충실하게 해라. 너 안 그러면 평가 얄짤없다."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반장님한테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뭐 그냥 제 느낌상이고 그쵸. 겪은 것도 없고 청소를 하는데 제가 그 청소하는 동안에는 그 환풍구를 안 쳐다봤어요. 뭔가 신경이 쓰이는데 안 쳐다보려고 애쓰다가 청소 다 끝나고 '아, 이제 됐다.' 그러고 가기 전에 딱 환풍구를 쳐다봤는데 이게 무슨 사람 손 같은 게 환풍구 사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본 건 그냥 무섭다기보다는 '누구지? 뭐지? 왜 저러고 있지? 저 뭐야?'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보통 막 하얀 손이 아니라 그냥 사람 손처럼 생긴 거예요. 귀신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몸이 너무 또 얼어 가지고 '저 뭐야?' 계속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저기요. 저 일하다 여기 문 잠겼는데 문 좀 열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길 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방이나 입구가 카드키로 열게 돼 있는데 저는 그 가스실에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그 중앙 통제실에 연락해서 "여기 무슨 동 몇 층 어디 기계실 가스실인데 여기 사람 갇혔다. 내가 여기 권한이 없다. 좀 꺼내 달라." 그랬더니 통제실 직원이 갑자기 "가스실이요? 잠시만요." 이러더니 막 누구랑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 받아서 하는 말이 "오늘 가스실에 작업 보고된 거 없고 출입문 개방 허가된 것도 없고 가스실 안에나 밖에나 감시 카메라 돌려봐도 출입 흔적도 없다. 안에 사람 있는 거 확실하냐?" 그러길래 "아니, 여기 환풍구에 사람 손이 나와서 자기 좀 꺼내 달라 했다." 가만히 있다가 "곧 사람 갑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무서워서 거기 잠깐 피 있었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그 통제실 부장이 직접 오는 거예요. 부장들이 이렇게 기계실 라인 이런 데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오, 가스실 문을 딱 열고 확인을 시켜 주면서 저한테 "땡땡 씨,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이러더니 편의점 데리고 가서 음료수 사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사가 지금은 보고나 이 작업 과정이 체계적이고 확실했는데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허술했다. 그리고 하청업체가 정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체계적이고 엄격해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고와 사건이 있었다. 저 가스실에도 가스 유출 사고로 안에서 사망자가 나왔대요. 그 뒤로 저 가스실에서 유독 사고가 많이 났대요. 특이한 게 보통 가스실에는 사실 저 환풍구가 없어요. 다른 건물 어딜 가봐도. 왜냐면요. 가스실에서 뭐 가스가 유출이 돼도 이거를 팬이 작동해서 옥상으로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쪽으로는 환풍구가 필요가 없는데 유독 여기 가스실이 다른 곳에 비해서 설비 고장이 되게 잦은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기계실 안쪽으로도 어쩔 수 없이 환풍구 하나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유출됐을 아. 때 옥상 팬이 작동을 안 해도 기계실 안쪽에서 공기를 넣어줘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산소 공급 그나마 받으라고.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환풍구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작업할 때만이라도 좀 문을 열고 하거나 이렇게 오. 두세 사람씩 들여보내면 되지 않냐. 음. 그랬는데 원래 회사 규정에는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두 사람 이상 보고를 하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래요. 아.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때마다 사망 사고가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건물이 오래될수록 기계 설비들이 잘 고장 나잖아요. 아무리 보수하고 기계를 바꿔도 이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이 주로 오래된 건물들일수록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가스실 확인시켜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환풍구 어디에도 팔을 넣을 만한 공간은 없었어요. 그게 인제 가로로 이렇게 막 쳐져 있잖아요. 저게 뭐 밖에서 손가락은 들어갈 수 있는데 안에서는 완전히 팬이 닫혀 있어서 이 손가락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비상시에만 작동이 되도록 된 거예요. 아니 근데 팔이 어디까지 나와 있었죠? 손 한 중간까지 나온 것 같아요. 손가락 정도?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본 게 귀신이었구나.' 이 오.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걸 저렇게 사람이 할 수도 없고 CCTV에도 잡히지 않았다면 '이거는 진짜 귀신이다.' 그래서 제가 부장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국 같은 거나 제사 같은 건 안 지내 봤냐? 그러면 무속인도 와야 되고 이것저것 들여오는 제사 도구가 많을 텐데 여기 보는 눈이 얼만데 이게 밖으로 퍼져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게 뻔하다. 그래서 시도도 못 해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때려 죽여도 여기 일 못 한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업체 사무실에 공무원 보내서 다른 음. 곳으로 발령시켜 줄 테니까 일은 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저 알겠다고 하고 알겠다고 하고 지금 저한테 말해. 네.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입이 잘했어. 근질거려서.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으로 제가 발령이 났거든요. 그리고 네. 인제 제가 그쪽에도 인제 제 또래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있어요. "야 거기 몇 층 몇 동에 거기 가스실 있지 않냐? 어떻게 됐냐?" 결국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대요. 새로 그 확장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설비를. 진짜 뭔가가 있었네. 네네. 예. 진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네네. 폐쇄했죠.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를 두 번 다신 가볼 수가 없는 게 출입이 허가가 안 돼서 가보고 싶어도 갈 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가끔씩 네. 이런 가스 관련해 네. 가지고 사고들이 발생을 네. 하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그대로 정신을 잃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되게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때 당시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어떤 네.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도 제가 인제 거기서 발령받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겪은 일인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겪은 게 개인적으로 더 무서웠어요. 어떤 일이죠? 어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일종의 정수장인데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화학약품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약품들이 다 많아서 기억 못하고 좀 몇 가지만 쉬운 것만 기억하면 황산, 아황산, 음? 염화나트륨, 알칼리, 염소, 서석회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약품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물을 정화하는 데 그런 화학 약품들이 들어가나요? 네네네. 신기하게도 이런 것들로 어떻게 뭐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약품들로 이렇게 폐수를 정화시켜서 밖으로 방출을 하거나 아니면 공업용수로 재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물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건물 지하 전체가 약품 탱크하고 물 저장 탱크로 돼 있고 이제 그 위를 시멘트로 덮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바닥처럼 해놨어요. 바닥에 뚜껑이 있는데 저기가 밀폐 공간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바닥에 무슨 탱크처럼 뚜껑이 달려 있고 무게를 후크 같은 걸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달아놨고 또 작은 뚜껑을 열지 않더라도 큰 뚜껑을 그 볼트를 풀어서 열 수가 있어요. 큰 뚜껑은 거의 열지 않고 작은 뚜껑을 좀 많이 여는데 큰 뚜껑을 왜 열지 못하게 했냐면요. 그 안으로 사람이 떨어지면 이렇게 폐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냥 그 발밑으로 폐수나 약품이 흘러요. 약품 섞인 물에 빠지면 익사는 둘째치고 살아나오더라도 이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희석이 됐어도 약품 섞인 폐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어프하는 순간 그냥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지하 1층을 제가 통째로 이렇게 맡아갖고 청소하고 이제 순찰 돌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 업체 회사 업무 자체가 그냥 청소하고 순찰 돌고 그거라서 어딜 가도 그냥 업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다가 GFF라는 곳을 제가 저곳을 이제부터 방이라고 부를게요. 네. 저 지하 1층이 축구장 정도 길인데 다른 업체들도 작업이었으면 1층을 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 큰 곳에 많아야 저 포함해서 5명도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넓은 공간에 맨 끝에 저 방이 있는데 저기가 이제 처음 갈 때는 길을 알아야 되니까 작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가다가 1층을 저 혼자 맡게 되면서 이제 나중엔 저 혼자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갈 땐 몰랐는데 혼자서 거기를 가니까 얼마나 음산하냐면요. 보통 기계실보다 2배 정도 어두운데 쉽게 말해서 방의 형광등 밝기가 반절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계 소리가 그 문 열기 전까지는 시끄럽게 막 들리다가 문 딱 열고 저 방에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면 저기는 가끔 그 에어 컴프레셔 같은 게 바람 쏴주는 소리하고 그때마다 좀 이렇게 킥 하는 쇠마차름 말고는 기계가 전혀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곳을 내려가려면 아파트 3층 정도 되는 긴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와. 그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 갔을 때부터.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시설도 잘 안 쓰고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앙 통제실도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얼마나 안 쓰냐면 배관이 정말 많이 터지거든요. 수시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배관 터졌습니다. 그러면 흘렀어요? 그거 닦아주세요. 이러고 말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일을 안 하고 어차피 내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닦아주세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를 순찰돌로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어느 날은 또 배관이 가니까 또 터져서 바닥 3분의 1이 이제 물바다가 된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통제실 이 아름다운 눈을 내가 오전 내내 여기서 물 퍼나르게 생겼네. 아우 진짜 저거 터져가지고 아쿠아리움 한번 대봐야 돼. 그러면 저거 고치겠지. 막 꽁시렁꽁시렁 되면서 네, 아니 그럴 바에는 아까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했던 네, 그곳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네, 훨씬 나아요. 저도 여기로 올 줄 몰랐어요. 네. 진짜로. 네. 좀 뭔가 네.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물 빨아들인 게 없어서 그냥 쓰레바지로 일일이 퍼담아 가지고 양동이에 담아서 아유 일 많다. 네. 저 문제의 구멍에 제가 인제 버리고 있었거든요. 어. 예. 저 구멍이 지금은 안 쓰는 곳이에요. 저기는 인제 그 뚜껑을 열어도 물도 없고 그냥 바닥이에요. 그 해치만 돌리면 바로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인제 돌려서 작은 뚜껑 열고 물 버리고 다시 물 퍼오는 거를 반복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뚜껑을 닫았던가? 이상하다. 나 분명히 열어 놓고 간 것 같은데? 이상하다. 뭐지? 왜 뚜껑이 닫혀 있지?'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해서 일단 작업을 계속하는데 올 때마다 뚜껑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걸 열고 닫는 게 너무 그쵸. 귀찮잖아요 계속 솔직히. 버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음. 그걸 열고 있는데 솔직히 그때부터 쪼금 무서운 거예요 마음속에서. '아 네.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면서 제가 뚜껑을 안 닫히게 하려고 그 약간 좀 벽돌인지 뭔지 좀 무거운 걸로 딱 눌러 놓고 다시 물을 퍼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당탕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소름이 엄청나게 돋으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 정도로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 몸이 굳어서 막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음. 그래서 한참 쭈그려 앉아서 그러고 있다가 일은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가야겠다. 가야겠다.' 이러면서 으악 하면서 물을 버리러 갔는데 역시나 닫혀 있는 거예요. 벽돌은 저기 구석에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오. '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제가 그걸 버리고 벽돌로 눌러 놓고 근데 사람이 겁이 많은 만큼 호기심도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벽돌로 눌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굵은 남자 목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히히, 뭘 또 죽는 거야? 나 죽이게? 막 이러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딱 듣는 순간 진짜 저 그렇게 울부짖어 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기어 나온 건지 뛰어나온 건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저기 막 부딪혀서 멍들고 피나고 까지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도망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혼절한 것 같아요 진짜로. 계단에 앉아있다가 반장님한테 가는데 반장님한테 사실대로 말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물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는 힘들 것 같다. 다른 사람도 붙여달라. 그래서 네. 둘이 내려가는데 계단 내려가는데 제가 거의 가니까 또 아까 그게 생각나서 다리 막 힘이 막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고 있던 아저씨인데 그냥 선배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그러길래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해줬거든요. 그때 아이고 젊은 놈이 벌써 기가 허해져서 아이고 헛것봤구만 그러면서 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절대 저는 저기 물벌이로 못 가니까 나 양동이에 쓰레바지로 물만 담겠다. 그러니까 저 대신 물을 버려달라. 그랬더니 사실 물 버리는 건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쭈그려 있지 않으니까 자기 딴에는 그게 편한 거죠. 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작업 다 끝내고 저희 그 건물 안에 정화시설 안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 쐬려고 그 잔디밭에 그 보도블록 쪽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통제실 대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분 딱 붙잡고 그 방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냈어요. 그 방에 무슨 사고 같은 거 난 적 있냐 그랬더니 대리가 갑자기 미묘하게 표정이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말을 안 하더니 도대체 뭐냐 좀 말 좀 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구멍에 물 없이 비워져 있었죠. 전에 거기서 사람 빠진 적 있어요. 그 뒤로 거기 물탱크 비우고 사용 안 했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얘기해 줬어요. 아까 이렇게 돼서 이걸 봤다 그랬더니 일단 알겠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고 저한테 또 뭐 얘기했네요. 그죠? 네. 잘했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더니 자기가 이걸 통제실 부장한테 보고를 했나 봐요. 다음에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거기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거긴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저랑 통제실 직원들이랑 같이 갈 거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부장이 오는데 무슨 술을 이렇게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술요? 예, 소주를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왔는지 술을 들고 오더니 그 무슨 잔에 그 술을 따라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몇 번 돌리더니 이렇게 계속 붓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혼자 일하지 마시고 최소 2사람 이상이 오라고." 그런데 거기서 순찰은 혼자 다녀야 되거든요. 네. 네. 순찰을 둘이 다닐 수는 없거든요. 1 주일에 1 번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됐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겁과 호기심이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멍을 다시 열고 기다려 봤는데 그 뒤로 그게 스스로 닫히거나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한 번 더 열어 봤어요 또? 네. 너무 호호. 궁금하잖아요. 무서운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 겁이 진짜 많아요. 진짜 어. 많은데 용기가 생긴 거죠. 그냥 '또 설마 또 그러겠어?'라는 그런 마음. 설마 또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설마 또 그랬으면은 저 그냥 사무실 가서 다른 데로 발령 좀 내달라고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회사가 한 6 개월에서 1 년에 1 번씩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긴 해요 사람들을. 예예. 그래서 발령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문이 닫히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희 회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사건 사고가 자잘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산업재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도 화재 사고만 2 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민간인 눈에 띄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 눈에 안 띄었다. 그럼 그냥 회사 내에서 묻어요. 제가 아까 계속 사람들 공통점이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면 그 사람들 승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 말라고 항구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2 사건 다 네. 귀신을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평생 겪을 수 없던 일들을 여기 와서 처음 겪었어요. 그전에 네. 뭐 가위에 네. 눌린다거나 뭐 그런 적은 네. 없습니까? 가위에 눌린 적은 뭐 몇 번 있긴 했는데 막 네. 그렇게 막 심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막 '내가 그렇구나. 그런 곳에 막 트여 있구나.' 막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신기하네요. 자, 오늘 썰 여기까지입니까? 네.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알랑 슈미트님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뿅.